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가는 북한인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틈을 노려 북한이 대놓고 불법 해외 파견 노동자를 통한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과 고용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이다. 최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던 강동환 동아대 교수는 2일 중앙일보에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9월과 달리 지난주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선 시내 한복판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대형 건설 현장에 투입돼 작업하고 있었다며, 이들 북한 노동자들은 10명 내외로 팀을 꾸려 현장 인근에서 합숙하며 단체 노동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건설 현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올 초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선 상업시설 신축 붐이 일었는데 이 중 하나라고 한다. 이곳엔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저층부에서 작업하고 있던 반면 북한 노동자들은 고층부에서 최소한의 안전 장구도 없이 철근 작업 등을 하고 있다. 강 교수는 현지에선 이를 놓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의도적으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작업을 맡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자 합숙소는 블라디보스토크의 번화가 인근 A거리의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목격됐다. 이들은 현장 바로 옆 임시 거처인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야간 노동을 포함해 하루 16시간 이상 작업을 하고 있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가 시내 한복판에서 버젓이 등장해 공개적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건 최근 일이라고 한다. 극심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핵미일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북한 당국이 국가적으로 해외 노동자 외화벌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의 생활정보지에 노골적인 구직 광고까지 내며 다시 적극적인 외화벌이를 재개했다. 소식통은 북한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지도 않고 동향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데다 중국, 동유럽 출신 노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평가가 많아 러시아 업체와 주민들이 선호한다며, 북한 노동자들이 속도전으로 공사한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북한 노동자들은 외부와 접촉하는 데 대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 재래시장에서 마주친 한 북한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경계가 느슨한 버스 뒷자리에 앉은 후에야 블라디보스토크 여행지나 유명 음식점 등에 대해 짧게 대화에 호응했다고 한다. 그는 여기 와서 돈은 좀 벌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조국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코로나로 길이 막혀 갈 수 없게 됐다. 이제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후 버스 내부를 의심스러운 듯 살피곤 대화를 급하게 끊고 먼저 내려야 한다며 자리를 떴다. 정보당국은 코로나 확산 전까지 북한이 중국 5만 명과 러시아 3만 명을 포함해 최소 10만 명을 해외 노동자로 파견해 매년 약 5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전체 임금 중 10%가량만 받을 수 있고 20%는 현지 관리 등에 나머지 70%는 그대로 북한 당국에 흘러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구조는 이미 대통령실에도 보고됐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벌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한 데 이어 2397호에선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그러나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2020년 1월 북러 국경을 봉쇄했고 북한 노동자 상당수는 그대로 현지에 불법 체류하게 됐다. 정부 당국은 현지에 남겨졌던 이들 노동자가 이제 공개적으로 외화벌이에 나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 교수는 한 건설 현장의 북한 노동자들은 밤 10시까지 저녁 식사 시간도 없이 작업하고 있었다며, 이들은 제대로 된 안전 장구조차 갖추지 못한 채 위태롭게 고층에서 철근 작업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정부의 핵심 당국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러시아 극동 등지에선 이미 북한의 불법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없으면 사실상 산업활동이 중단될 정도로 북한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며, 특히 안보리 제재 이후 북한의 인력 송출이 제한되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북한 당국의 주요 수입원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정유석 IBK 경제연구소 북한경제팀 연구위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재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틈새를 이용해 해외 돈주를 전방위로 관리하고 있다며,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주요 캐시카우로 떠오른 가상화폐 탈취에 대한 차단을 강화하면서 다변화 전략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비판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비난하려면 자신들이 북한에 대하여 어떻게 옹호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한미동맹에 결속하려는 의미를 알 것이다. 민주당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빌붙어 있는 간신이다. 또한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에 파견한 노동자 9명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집단으로 탈북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24일 전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망을 좁힌 뒤 외화벌이 북한 노동자들이 일감 부족으로 생활고에 시달린 데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칠러 돈바스 지역 재건 사업에 파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면서 탈북을 결심했다고 한다. 관련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9명은 무사히 입국해 국가정보원 조사를 받은 뒤 현재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한 소식통은 9명 중 2명은 2021년 9월 국내 민간단체에 탈북 의사를 알렸고 이들의 조력을 받아 지난해 11월 초 국내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들 북한 노동자 2명은 러시아 모처의 안전가옥에서 신변 보호를 받다가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유엔 난민기구 사무소에서 임시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은 뒤 이동을 시작했다며 지난해 9월께 모스크바에 도착해 국내 입국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러시아로 보낸 노동자들은 대부분 벌목 현장과 건설 현장에서 일해왔다. 이번에 입국한 북한 노동자 중 일부는 현직 군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해당 노동자들은 외화벌이를 위해 의무복무 기간에 파견된 현직 군인이었다. 하전사급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UNHCR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과정이 신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북중 국경이 닫히고 북한에서 제3국으로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한국에 온 탈북민 수가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가 주요 탈북 루트로 떠오르고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최근에 입국한 탈북민 남성 가운데 상당수는 해외 파견 노동자 출신이라며 현재 하나원 입소자 가운데 러시아 건설공 출신이 20여 명에 달한다라고 귀띔했다. 노동자 해외 송출은 김정은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전까지 북한은 약 10만 명의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했다. 이들이 매년 벌어들인 수입이 약 5억 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에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제2397호에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금지했다. 이 결의안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은 2019년 12월 22일까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야 했다. 하지만 러시아 벌목공의 경우 이듬해 1월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귀국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러시아 내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일감을 받아 단체 생활을 하던 이들 노동자들은 도심 외곽 지역으로 흩어져 소규모 공사 현장이나 농장 등에서 일하며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고 한다. 특히 러시아에서 발이 묶인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칠러 돈바스 지역으로 보내져 재건 사업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는 게 현지에서 이들을 돕고 있는 민간단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해 7월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 DPR과 루안스크인민공화국 간의 협력 가능성은 상당히 폭넓다며 기술력이 높고 근면하며 어려운 조건에서도 솔선해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파괴된 인프라나 시설을 복구하는 데 중요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돈바스 지역으로의 자국 노동자를 보낼 경우 유엔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DPR과 LPR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 입국 금지라는 유엔 제재의 해석상 허점을 노렸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원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최근에 입국한 해외 노동자 출신 탈북자들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들의 안전한 탈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북한 출신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을 취재한 르포러시아에서 분단을 만났습니다의 저자인 강동환 동아대 교수는 북한에서 중국, 러시아 등 각지로 파견된 노동자들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탈북 의사를 밝혀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집단 탈북 사례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북한 동포들에게 귀중한 정보가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